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작품 중 단편선에 실려 있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잠깐 톨스토이에 대해 얘기하자면 톨스토이는 동서양을 포함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타인에 대한 생각, 더 크게는 인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므로 나에게는 참 스승 같은 애정이 많이 가는 작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시간을 통해 그의 책을 소개하는 것도 또 그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도 저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세기를 뛰어넘는 톨스토이의 열렬한 팬덤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안 계셨지만 톨스토이 자신이 귀족이자 대지주였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귀족이었기에 그는 문화와 예술을 즐겼으며 지주였기에 그의 여지는 넓어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 것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합니다. 한때는 방탕한 시기도 있었으나 어느 순간 마음을 잡고 저술에 전념했으며 50살 이후 자신의 책에서도 대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전까지는 문화와 예술의 거장으로 상류사의 생활이 많았으나 그 후 30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삶의 의미와 인생의 진리를 찾는 정신적 투쟁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진리를 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지요. 앞선 시간에 소개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오늘 소개할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도 그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욕심이 과해져 마음이 불안해질 때 오늘 소개하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어떤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도시 생활을 하고 동생은 농촌 생활을 하며 농부의 아내로 살고 있었죠. 언니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동생의 삶을 보면서 도시에서 삶이 얼마나 편한지, 또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극장이나 음악회, 또 파티 등의 삶은 얼마나 화려한지 등을 자랑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한 동생은 도시의 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투로 우리는 소박하게 살지만 적어도 걱정 근심은 없고 언니는 우리보다 세련되게 살고 또 필요 이상으로 돈도 많이 벌긴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우리가 하는 일은 안정적이며 누구에게 급실거릴 필요도 없지만 언니가 사는 도시는 유혹이 많아 가진 것을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지금의 내 삶을 언니와 바꾸지 않겠다면서 농부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난로 옆에 누워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동생의 남편인 농부 바움은 땅이 작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땅을 얻기에 욕심을 냅니다. 땅만 많다면 악마 따윈 두렵지 않아 라고 말했고 그때 난로 뒤에 숨어있던 악마가 바움의 말을 엿듣고 좋아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 땅으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을 근처에 작은 땅을 소유한 여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농부들과 사이좋게 지냈죠. 그러다 더 관리를 할 수 없게 된 여지주는 한 노병을 관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가축이나 동물이 자신의 농장에 들어와 풀을 먹거나 헤쳐놓으면 과중한 벌금을 내게 하였기에 주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바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겨울이 되어 여지주가 땅을 판다는 소문이 났고 바움은 그 땅을 사기 위해 망아지 한 마리와 벌꿀을 내다 팔고 아들 한 명을 고용사리로 내보내 임금을 선불로 받아 또 나머지는 동서한테 빌려 계약을 하고 잔금은 후에 지불하기로 계약서를 쓴 후 그 땅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오가며 보았던 여느 땅이나 다름없던 것이 내 땅이 되면서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고
그 땅을 보는 바움은 매우 흡족하고 만족했습니다. 땅은 토양이 좋아 풍요로운 경작으로 농부 바움은 매우 흐뭇했습니다. 다만 근심이 하나 있는 것은 마을의 농부들이 자신의 밭과 목초지를 침입하여 그 밭에 곡식을 헤쳐놓는 것이었습니다. 바움은 몇 번은 참고 용서를 해주었으나 급기야 화가 치밀었고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또 벌금을 받아내다 보니 마을에서의 바움의 인심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한 농부가 바움의 집에 사룻밤 묵게 되었는데 농부는 볼가강 건너편에서 왔으며 거기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 많고 조합에만 가입하면 많은 땅을 싸게 가질 수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바움은 땅과 집, 가축을 모두 팔아 그곳으로 이주를 해 조합에 가입하여 땅을 구입했고 바움이 산 땅은 비옥해서 밀농사가 잘 되었고 늘 풍작이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지어 자리를 잡고 만족한 생활이 이어진 바움은 왠지 지금에 갖고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상인이 자신의 말에 물을 먹이기 위해 바움의 집에 들릅니다. 상인은 저 멀리 있는 바슈키리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자신은 거기에 13,000에이커의 땅을 1,000루블에 구입했다고 자랑을 하죠. 상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땅을 싸게 구입했는지 바움이 놀라자 상인은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족장과 친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작은 금액으로 땅을 살 수 있으며 자신은 차 한 상자, 실내복과 양탄자와 100루블을 주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술만 주면 원하는 땅을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바움은 아내에게는 농가를 돌보도록 집에 머무르게 하고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상인이 충고해 준 대로 차와 술, 선물 몇 가지를 사서 곧바로 바슈키르로 떠났습니다. 300마일 이상을 간 그들은 7일째 되는 날 바슈키르에 도착하였고 상인이 알려준 대로 가지고 온 선물을 족장에게 주었습니다. 족장은 귀한 선물을 주었으니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바움은 두말할 것도 없이 땅이 제일 갖고 싶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땅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니 족장은 이곳 땅의 가격은 늘 같은 값으로 하루에 1,000루블이라고 합니다. 바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측정 단위가 따로 있느냐, 몇 에이커가 되느냐 등 묻습니다. 여기서 에이커는 면적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러자 족장은 얼마만큼에 해당되는지 자신도 모른다. 그러나 단위가 하루라. 하루 동안 당신이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의 땅이 당신 것이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루해가 시작할 때 걷기 시작해서 하루해가 저물기 전에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하며 그 넓이에 제한은 없으나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돈만 날리는 것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바움은 많은 땅을 가질 생각에 기뻐 잠을 제대로 청할 수 없었고 아침이 되자 기쁜 마음으로 출발해 쉬지 않고 걸었으며 땅을 더 넓게 돌며 표시하기에 바빴습니다. 넓은 땅을 소유할 생각에 아주 행복했고 기쁨에 벅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는 서서히 기울어 지평선에 가까워지고 녹수가 된 몸과 다리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더구나 날은 더웠기에 그로 인해 몸은 더욱더 지쳤으며 발에는 큰 상처가 났고 후들거렸습니다. 걷고 또 걷고 아무리 걸어도 속력이 나지 않아 그는 걸리적거리는 조끼와 부츠, 물병, 모자를 다 던져버리고 열심히 달렸죠. 처음 출발점으로 가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되므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걷고 또 뛰어 첫 출발 지점으로 간신히 돌아온 바움은 처음 시작할 때 표시해둔 모자에 두 손을 뻗어 잡으면서 넘어졌습니다. 이를 본 족장이 대단한 친구군.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하셨구만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바움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움의 하인은 그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무덤을 팠고 그를 묻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6피트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키의 단위로 2미터가 채 되지 않는 것이죠. 그가 묻힌 2미터 공간이 그에게 필요한 땅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짧게 정리한 글이지만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인간의 욕심은 과연 어디에서 끝이 날까요?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많은 칼럼니스트들이 부동산에 대한 각각의 생각들을 글로 풀어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였죠. 그러나 그 칼럼을 쓰는 작가도 또 이 책을 리뷰하는 저 역시도 많은 땅을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꿈틀댑니다. 더 많이 갖고 싶다고, 더 갖게 해달라고 늘 욕심을 내곤 하지요. 인구 대비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땅은 정말 그 가치가 다릅니다. 요즘같이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의 가격이 치솟아 건물주가 조물주 이해에 있다는 우스개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이 시대에 한 번쯤 생각해 볼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한 번쯤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과욕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길 때 한 번쯤 읽어보면 참 좋은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연초 좋은 책 한 권으로 마음의 부자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